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앞장서는 보람 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의 2021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 약속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하셔서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시라는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와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컬푸드과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2020년 8월에 추진한 2020 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배송 적격업체 선정을 입찰에서 탈락한 A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미리 제출하거나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업무 담당 사무관이 이를 보완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평가를 그대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촉박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개장 일정을 마치기 위해 업체 선정 업무를 경험이 좀 부족한 혼자서 추진하면서 평가 기준 등이 모호한 공고문이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첨가업체가 제출한 미흡한 서류를 인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찰 첨가업체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배송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무효하거나 잠시만요. 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을 수행했고 고문변호사 모두 시와 선정업체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시다면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주요 내용은 자문 1, 2, 3의 사유가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건 맞습니까? 네, 중대한 사유로 본 건 맞고요. 네. 그 사안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사유가 이 건이 10월 20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급식 지원센터 아니요, 지금 네, 배송업체가 이미 그 계약한 업체가 배송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해지하거나 대로 돌림, 취소할 수 있는 사안. 자문을 요청한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중대한 사유를 본 건 사실입니다.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자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공고 내용의 문제점과 담당 공무원의 선정 과정이 잘못한 사항을 이유로 대상 업체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 결과 이 건의 경우 공고된 사항 및 제1차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였다면 B사는 적격업체에 해당하는지요? B사는 입찰 서류 제출 시 차량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공고문대로 엄격히 평가를 진행했다면 B사는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만 평가 당시에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 요구하지 않고서 B사를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건의 경우 일상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건을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용역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으로서 최종 투표자 실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46조에 따라서 2억 이상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건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건 당사자를 처벌을 최초 경징계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2020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 공고문 작성 과정에 참가 자격 및 평가 방법 등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 과정에서는 공고문의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서 조사반이 경징계로 판단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은 담당 사무관 혼자서 일상감사도 의뢰하지 않았고 만약 제대로 처리했다면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가 버젓이 선정된 매우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로 취하지 않는 등 매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이 건 처리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누가 왜 보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참고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업무 동향 차원에서 12월 14일 사무국장이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 21조에 의거해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한 3일 후에 처벌 수위가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게 변했습니다. 최초 12월 14일 징계 수위 결정자 4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사무관, 국장, 위원장이 결정하고 시장께 보고한 후 12월 17일 자체 처분 요구 심의에서 같은 사무국장 주관 아래 같은 사무관을 포함해서 7명이 모두 최초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과정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징계 수위를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의 업무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임과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농업정책보좌관님과 말씀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포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0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2020년 일상감사 대상 36건 중에 유일하게 이번 건은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이 건 담당자가 감사 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센터는 향후에 재단법인 형태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예, 예.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교육청 직원들도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윤사무관의 경우는 배송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업무하는 어떤 특성이 어떤 일반 계약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좀 업무가 좀 파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것을 좀 놓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뭐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일상 감사도 특정 감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아까 표현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사 결과가 통보해 오면 그게 적정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뭐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네, 그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담당 사무관이 23년씩이나 근무하신 분이에요. 20 몇 년씩 이상을 근무하신 분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당연히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것은 윗분들은, 그럼 결제자들은 뭐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가장 정결로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과장도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아마 주무계장이 대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사후에 두드러 이제 어떤 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니, 아주 일상감사를 받는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요. 저도 제가 감사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안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정도도 못 하신다면서 그 결제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뭐 특별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결제를 왜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결제를 안 했어요. 국장님께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 또 다른 윤모 사무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라고 말했고, 또한 동일이는 2019년 3월 22일 열린 제55회 제4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2019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표와 같이 사실을 변조하여 작성한 사례가 있는 등 결과만 매우 중시하는 매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 결과가 넘어오면 그게 이제 상응하는 어떤 처분을 한번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 팩트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데, 10월 14일이나 15일 기간에 민원인이 공공급식 담당이 찾아와서 배송업체를 좀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용히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선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뭐 민원을 제기하겠다, 언론에 제기하겠다,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감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제가 이제 파악한 팩트였고요. 그래서 우리 그 윤사무관이라는 직원이 감사를 만약에 청구하셔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서로 좀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좌관님,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그대로 써 있는 걸 제가 인용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허위 발언을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제가 읽은 내용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뭐 일이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건 이외에도 2019년 12월 13일 제59회 제5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농업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농업 보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시장님을 욕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보조금을 개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농업 보조금을 포함해서 시 전체 보조금을 투명하고 좀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기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우리 농업 보조금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 지원율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개정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농업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율이라는 게 의미가 사실 없어지게 돼서 아마 그거를 이제 보조금 지원율과 관련된 내용은 좀 없애면서 다만 적용 범위,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국고보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한도 이런 정도는 조금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보조금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우리 시보 전체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운영조례는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건데요. 2016년 3월 14일 이후에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안 하시니까 시장님이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운영조례 3조에는 적용 범위 알고 계십니까? 3조 2항에 보면 이 보조금 조례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안 하셔서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시 다 말씀해 보세요.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후속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사람은요, 잘못을 하면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계속 변명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변명이 아니고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명이 아닙니다. 혹시 국장님, 읍참마속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왜 설명이 필요하죠? 아신다고 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태도가 이러시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의 태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해라. 시민들한테 법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제가 보기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시청주권 특별자치시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안과 다르게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 발생에 아닌 부분은 시의 지휘부에서 할 내용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기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일상감사 결과 지적 건수 및 감액 수준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해서 367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일상감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꾸준한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일상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담 심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재정이 낭비되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의 목적은 초벌보다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므로 일상감사에서 먼저 걸러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반드시 감사에 지적되니 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 직원에게 각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상감사를 철저히 처리하여 시청분들이 업무를 더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날씨가 춥습니다만 마음은 넉넉한 한 해가 되시고 시장님의 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것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무에 감사위원회가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될 것이지만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장이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감사위원회도 서로 판단에 의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저도 또 감사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연간 58건에 해당하는 만큼 보고를 많이 받으셨던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예?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지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세종 시민과의 실천 약속 7대 과제 첫 번째 과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정입니다. 저라면 시민주권을 제1과제로 내놓으시려면 시민께 막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인사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될 텐데요. 어떤 막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했던 내용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윤모 사무관은 법대로 해라. 내가 할 건 할 때니까 법대로 다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이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입니다. 유철기 그것 의원님.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이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저는 그런 말을 막말이라고 생각해서 징계 처분을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 인사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껏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유철기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법 제21조 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서 감사위원장과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또한 교통공사 사장 등 세종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초과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은 제가 그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감사위원장이 사실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동의라는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보다도 오히려 동의 절차가 훨씬 더 그러니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없이 그냥 요건만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시장님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를 만들으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이 법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따라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절차를 만들으라고 그랬지 언제 제가 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절차가 법에 정해졌으니까 어디에 법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거면 끝입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이. 의사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감사위원장 임명 절차를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일부 넣어갖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해서 다른 그게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위배된 겁니까? 세부 절차를 정한 법이 것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지 법이 정하지 않은 대로 아는 절차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아니, 동의 얻어서 했다라는 거하고 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농업보좌관이나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이 법이 정한 절차도 그대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나오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 받아서 임명한다가 절차입니까? 그렇죠. 그게 절차 지금 절차가 아닙니까 그게? 이 법이 정한 절차라는 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임명하도록 돼 있고 최근에 지금 홍민표 감사위원장 후임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청문 절차를 그래서 청문 제안 절차에 드렸지 관해서는 규정이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안에서 껍질을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함께 쪼아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깨어진 달걀은 프라이가 됩니다. 세종시는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에서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주권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모두는 방역을 위하여 가능한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회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